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시에 뉴스공장이 딱 끝나자마자 한 9시 반 정도를 사이에 두고서는 갑자기 속보가 확 뜨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 고용공 부장판사가 결국 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16일까지 6번째 소환조사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문조서 다 마치고 그 다음에도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니까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바로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이 영장이 청구된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표창장, 위조 혐의,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 다음에 증거인이 이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무려 청구한 혐의가 이게 10개예요, 여러분. 처음에 11개로 났다가 이게 10개로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뇌종양 뇌경색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 가지고 건강 문제를 변수라고 봤는데 자기들이 건강 문제는 이제 보류하겠다라는 거야. 모르겠다라는 거지. 이거 꾀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최종 판단하고 영장을 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경심 교수의 그 뇌종양이나 뇌경색을 가짜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그리고 이제 자녀 입시 관련된 거, 인턴십 이거에 관련돼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기소했는데, 처음에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사모펀드, 네,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라고 하는 거, 업무상 횡령, 10억 횡령했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해서 이제 영장에 적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그 김경록 씨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 세 가지를 구속영장에 신청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얘네들이 사문서 위조 혐의라고 본인들이 기소를 했지만 그 내용은 이미 판 다 깨졌어요. 일주일 만에 그 자기들이 말한 그 기소장의 내용이 다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최성해 총장은 석 박사가 이제 완벽하게 위조였다라는 게 오늘 그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줬잖아. 그 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혐의들은 다 그 오촌 조카 그 조범동 씨와 공범이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에게 쓰였던 것의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범동이 횡령한 10억을 정경심 교수한테 가져갔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거를 교사해가지고 돈 10억을 빼냈다라는 거 아니야. 조범동을 통해서. 근데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10억을 빌려준 게 있잖아요. 본인이 10억을 빌려준 걸 받은 거잖아. 없는 돈이 10억을 삥땅 친 게 아니잖아. 조범동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이 표창장도 그렇고 이 사모펀드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이 큰 혐의는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혐의들이 명백하게 범죄로 소명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 증거인멸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범죄여야 증거인멸도 되는 건데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으면 증거인멸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혐의를 10개를 이렇게 다친 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촘촘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잘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큰 혐의를 놓지 못하니까 혐의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되게 죄가 많은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인 디시 없으니까는 반찬 짜질한 반찬 여러 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발 이 사람 구속해줘.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도대체 이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까지 구속해야 되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함을 봐요. 네, 김성태만 봐도 그 KT 사장을 그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 딸을 KT에 채용시키고 거기서 특별관리 받고 월급으로 뇌물 대신 받고 자기 딸은 제대로 원서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받아주고 이력서 자기가 슬쩍 전해주고 권성동 같은 경우는 지 보좌관이고 인턴이고 지 아는 지인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지인 이사에 바꿔놓고 강원랜드에 그 엄청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였거든요. 과연 정경심 교수가 이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설령 그 혐의가 진짜라 하더라도 구속이 될 만하냐? 그러면은요, 여론이고 뭐고 다 상관 안 해요. 대통령이고 눈치도 안 봐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거거든. 진짜 정경심이 뭐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이상은 내가 뭐 검찰 내려올 일 없어 그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은재하고 윤석열이 서로 그 정강진단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윤석열이 계속 실실 쪼개면서 웃었어요. 비웃었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말한 뇌종양이나 뇌경색을 아예 믿지 않고 거의 비웃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나도 그때 되게 이상했거든요. 저렇게 대놓고 비웃을 수 있나요? 사람에 대한 건강을 얘기할 때? 뭐 그거야 뭐 진단서 제출하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을 완전히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는 건데 거짓말장애를 스스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법원이 정상이면은 저는 이건 기각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증인이라고 말한 최성해 총장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탄핵할 만한 거는 PD수첩에서도 TV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판사가 PD수첩의 프로그램 한 번만 봐도 이거는 너무 탄핵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증인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이 증인을 탄핵할 다른 증인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PD수첩만 보여줘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조범동이랑 공범이어야 되는데 공범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교사해갖고 돈을 빼놨다라는 거고 주가를 조작하는 거에 다 혐의가 그거를 다 그 정경심 교수가 그거를 다 같이 공범으로 교사했다라는 건데 돈 10억 빼돌리고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아무 10억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잖아. 본인 10억이 들어갔다가 그 10억을 받은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횡령이 되냐고. 그리고 그거를 정경심 교수가 조동동한테 시켜가지고 10억을 빼오라고 하는 어떤 정황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이 정경심 교수를 그냥 구속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서 거기다가 모든 그 범죄를 다 때려박은 거잖아요. 사모펀드 혐의 같은 경우도 실소유주 논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 익성이나 신성이 나오니까 익성, 신성을 배제하고 정경심을 메인으로 놓기 위해서 전범동, 조범동과 공범인 것처럼 다 똑같은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마치 그 조범동을 시키고 교사해서 돈 빼돌리게 하고 주가 조작하고 정보 이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혐의를 적용시켜 놨거든요. 근데 설령 이것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벌금이나 집유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구속영장을 쳐? 고영건 특수위부 이 검사들이나 이 윤석열의 검사 이쪽은 이 사람들 한 30년 검사짓 한 사람들이에요. 20년 넘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쳤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그 뭐 건강상의 이유 뭐 이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그래 우리는 할 만큼 했어. 하지만은 법원에서 이거 막은 거야.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야당이라든가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이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이 법원이 정부에 장악됐다면서 공수처 반대. 이렇게 법도 사법부도 다 정권에 장악될 수 있어. 압력이 휘말려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공수처 반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꽃노릇인 거예요. 왜? 사실은 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을 흔드는 것도 있지만 이 윤석열을 내가 봤을 때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한테 여론을 악화시켜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을 주겠다라는 거지. 저쪽 이 수구들은 결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중원 싸움이거든요. 이 중원 싸움에서 지지층을 흔들려면은 이 중도층이나 이 정할못들을 흔들려면은 이렇게 극단적 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이 싸움의 상황을 만드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좋고 자한당도 좋은 거예요. 공격의 기미를 계속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먹어도 고였다고 봐요.
저는 이 윤석열의 목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칼끝을 겨누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이 대놓고 월요일 아침부터 구속영장을 친다?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게 7차 소환? 어떤 그 국정농단의 어떤 사람이 7차 소환을 받았나요? 이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정말 설령 거기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은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딱 탁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이 안 와가지고 와 안 돼 뭐 반대 뭐 죽도록 반대할 거야 막 유승민도 막 죽도록 저지할 거야 막 이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바른미래당과 이제 자한당은 뭔가 이렇게 서로 짝짝꿍이 되는 어떤 여지를 되게 만드는 거죠.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이거를 서로 반대함으로써 이 유승민과 이 자한당이 함께 합쳐서 같이 갈 수 있는 걔네들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또 소재로 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거 알면서 왜 공수처법 미리 처리하겠다고 했겠어요. 네. 여론으로 치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많이 지지해달라. 촛불 집회 더 많이 와달라. 여론으로 자한당을 압박해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선빵을 날리면서 국민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빨리 우리를 더 밀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힘을 달라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호소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좋은 게 뭐냐면 리얼미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5%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오는 거랑 목요일 날 TBS랑 다르잖아요. YTN에서 다시 또 41%에서 41. 얼마에서 45%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6% 반등했고 민주당 지지율이 4.5% 올라서 39.8%예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한당 지지율이 34%입니다. 그러니까 결집할 사람들은 이제 다 결집했다고 봐야죠. 조국을 통해서. 최대치를 모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한당도 남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는 싸움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 자한당만 이겼느냐? 그러진 않다는 거지. 민주당도 결집할 게 굉장히 아주 세게 결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진보층 같은 경우는 63.1%에서 70.1%에서 7% 정도로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중도층 같은 경우도 5.3포인트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지금 조국이 사퇴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으로 가서 합세하는 분위기예요. 왜? 검찰개혁의 안에서는 지지하겠다라는 거죠. 지지를 보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계속 똥불을 차도록 우리는 봐줘야 돼.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법원도 판사도 워낙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숨죽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